백일장에서 상을 여러 번 받을 만큼 뛰어난 글솜씨를 가진 이혜선 씨. 하지만 그녀에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 안 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기가 싫어요. 꼭꼭 숨기고. 초등학교 학력이 부끄럽기만 했던 이혜선 씨. 하지만 지금은 교육대학원 석사로 작가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힘든 것을 내가 그 공부하는 그 즐거움으로 다 버텨내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가라면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장구리 시고 요이 잘하는데 46에 알게 된 배움의 기쁨.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알리는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항상 가끔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짜 너무나 공부하기를 잘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혜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46살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마치느라고 13년이 걸렸는데요. 13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짜 학교 안 다녔을 때는 가장 힘든 것이 학력 쓰는 거잖아요. 부모 학력난에 진짜 국졸이라고는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꼭 고졸이라고 썼어요. 전 나름대로 내가 책도 열심히 읽고 글씨도 잘 쓰거든요. 항상 연습을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정도는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쓰는데 쓰고도 학력 위주를 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꼭 이웃집 여자들이 친하게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물어봐요. 자기 고등학교 어디 다녔냐, 익산에 살았다고 하니까 그럼 진짜 죽겠어요. 그러면 제가 나 그냥 저 시골에서 다녔어. 그리고 절대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시골 어디 다녔냐. 그래도 시골에서 다녀서 뭐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해. 그리고 절대로 말을 안 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배운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은 막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간다 어쩐다 그런 말을 하면 진짜 부러웠어요. 그것이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항상 배우지 못해서 남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잖아요. 학력 고졸이라고 위조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쓰라고 했으면 쓰겠는데 쓸 데가 없어. 별로. 대학원 졸 썼으면 쓰겠는데 별로 쓰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안 쓰라고 안 해도 혼자 뿌듯해요. 못 배운 것이 부끄러웠던 이혜선 씨. 1999년부터 2011년 대학원 수료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13년 동안 한 해도 쉬질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는데요. 그녀가 공부를 결심한 계기는 우연히 보게 된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98년도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모 방송을 보다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하는 것을 보게 돼가지고 1년 선배들이 1년 동안 학교 수업을 받았던 것을 와서 막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둘이 합창도 하고 그 방송을 제가 보고는 진짜 거기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할 때구나. 하루 종일 그 방송을 보는 순간요 가슴이요 두근두근 하고 막 두방망이질 치는데 너무 흥분돼가지고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왔는데 방송을 보니까 이런 학교가 있더라 전주에. 넌지시 말을 했어요. 다닌다고는 또 못하고 넌지시 이제 떠봤더니 당신 그 학교 다니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다니고는 싶지만 전주까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다니고 싶으면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막 밀어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50명을 뽑는데 100명이 넘었었어요. 2대1이 넘었는데
제가 그 합격이 안 될까 봐서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까지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가족들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데 합격 통보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옛날에 고졸이라고 써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엄마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더니 엄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잊어버리셨어도 그러지 대학교를 가시려면 고등학교 공부를 조금 보충을 하셔가지고 가셔야지 왜 중학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냐 그러는데 제 자식이지만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않고 한참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삼촌들 가르친다고 엄마를 학교를 안 보냈다. 그래서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듣고 있더니 간 뒤에 보니까 A4 용지에다가 편지를 한 장 딱 써놓고 절대로 용기 잃지 말고 지금 시작하신 그 공부를 끝까지 하셔서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진짜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를 안 했다고 공부를 안 했다고 무시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가족들이 그런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46이 돼서야 배움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혜선 씨. 그녀는 전북 익산의 한 과수원집 8남매 중 맏딸이었는데요. 여유롭지 않았던 가정 형편. 그녀는 동생들에게 배움을 양보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과외 공부도 했어요. 중학교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막상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집안일을 좀 도와야겠다고 못 가게 했어요. 그때 어릴 때라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조금 더 크니까 이제 과수원에 나가서 복숭아도 섞고 사과도 섞고 따내고 그런 작업을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인 줄 알고 하고 살면서도 동생들이 교복을 아침에는 다 입고 나가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동생이지만 너무 부럽고 좀 질투도 나고 엄마한테 항상 나는 왜 안 가르치냐 그런 말을 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아무튼 기회만 되면 내가 공부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책을 한 권 구하면 친구들끼리 돌려 읽기 때문에 밤에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읽고 갖다 주고 저희 집이 과수원이라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새벽에 새벽기도를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미줄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것을 표현해서 써보고 밤에는 써보고 아침에는 또 누가 읽을까 봐서 창피해서 아궁이에 다 태우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잡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락할 통신망이 없으니까 꼭 편지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편지가 저희 집은 몇 통씩 왔어요. 제 편지가. 그러면 답장을 쓰고 그러면서 아무튼 처녀 시절에는 그렇게 답답했는데 답답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거기를 뛰쳐나갈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25의 나이에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배움의 열망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야 배움의 끈을 다시 잇기 위해
1999년 전북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된 이혜선 씨. 첫 학교 가는 날, 입학식 가는 날,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기쁨, 그런 거라 할까? 그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이렇게 받는데, 지금도 저를 처음 가르쳤던 국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 말똥말똥한 그 눈동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 순간도 이렇게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공부하는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진짜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도 오면 오늘 배운 것은 꼭 다시 복습을 하고 내일 공부할 것을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가지 않았어요. 수학 같은 거 좀 힘들어도 자습서를 보면서 하면 또 풀어지더라고요. 풀다 또 안 풀어지면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금방 이해가 돼요. 다른 친구들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와요. 그리고 막 어렵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막 너무 재밌어 죽겠어요. 막 그것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내주셨어요. 친구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글쓰기만 내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집에를 와요.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막 계산을 하면서 집에를 오면 컴퓨터를 못할 때라 손으로 막 써서 남편한테 이것 좀 얻어 좀 쳐달라고 해서, 그리고 가서 발표하면요 잘 썼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도 엄마들이 우리 반 학생들이 글쓰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써봐라. 수업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자기 것 좀 과제 좀 해달라고, 삼행시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학기 초니까 이름들을 잘 모르잖아요. 알았다고 이름만 써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써줬는데 20명이 넘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밤에 저는 그것을 쓰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학교를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글쓰기 숙제를 친구들이 부탁 안 하면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알았다고 흔쾌히 그냥 써주고 그랬어요. 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어렸을 때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도 봐줄 선생님이 없었는데 항상 이게 국어 선생님들께서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하시고 어떻게 좀 고쳐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도 진짜 이제 선생님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릴 적부터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했던 이혜선 씨. 학교에서 정식으로 국어를 공부하면서 그녀의 글솜씨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땐 전북 여성백일장 대회 3위에 입선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배움의 길은 한편으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부인병을 앓았어요. 하혈을 이렇게 하는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것이 아주 심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예민한 것이라 시험만 보려면 하혈을 시작했어요. 한 20일씩.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고 서러웠어요. 공부 좀 하려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가. 그랬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몸이 안 좋았는군요. 이 다리가, 이 발등은 안 붓는데 다리만 부어요. 그러면 이 무릎 밑으로 얼마나 많이 붓는군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만큼씩 들어갔어요. 시험 중에도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입원을 했다가 또 시험 보러 또 나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심했어요. 너무나 하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우면 누워서 있어도 어지러웠어요. 그때는 그렇게 빈혈이 심했고 그때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니는 3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것을 말로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 힘든 과정을. 중학교 졸업하던 해 대수술을 받았어요. 방학 동안에 부인과 계통의 수술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교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땀이 막 줄줄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왔어요.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아파서 다음날 병원을 먼저 가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학교를 결석은 하면 안 되니까 가서 말을 하고 조퇴를 해라고, 나 운전도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학교를 가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서 조퇴를 하고 조퇴를 시켜가지고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 정도로 결석하는 건 저도 용납이 안 되지만 가족들도 그렇게 결석하면 안 되는 걸로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힘든 것을 내가 그 공부하는 그 즐거움으로 다 버텨내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가라면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죽어도 학교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은 이혜선 씨. 그 덕분에 학업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자와 워드 프로세서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녀의 미래를 위한 꼼꼼한 준비였습니다. 중3 겨울방학이 되면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대학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자 공부를 좀 해보자. 그리고 한자 공부를 혼자 시작했어요. 한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급수시험 혼자 책 사다가 날마다 한 30자 이상 읽고 쓰고 앉기만 하면 그때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지더라고요. 안 보고도 써지고. 한자에 그 뜻 글자잖아요. 이렇게 가를 썩, 쪼갤 썩 그런 것을 나무목에 도끼근 그렇게 쓰잖아요. 나무가 도끼가 나무를 쪼갠다. 막 그런 식으로 유용은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가루분자 봐봐요. 쌀미에다가 나눌 뿐이거든요. 쌀을 나누면 가루가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저 혼자 막 만들어서 외워요. 진짜 재밌어요. 그때 한자 공부를 할 때는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 엉덩이를 떼기가 싫어요. 앉아서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틈만 있으면 계속 쓰고, 이제 제가 부인과 수술을 받아야 할 입장이 돼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대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받고 입원실에 있으면서 겨울방학 때 시작했던 그 공부가 너무너무 한자가 재밌는데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수술하고 이 아랫배가 돌덩어리 같았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쓰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요.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래도 그걸 못 놓고 그냥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문병원 친구들이 그냥 얼마나 말렸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나아서 해라고. 그래도 제가 잠시도 그것을 그냥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공부하면 못 올 것이 없을 것 같아요. 2005년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수시로 당당히 입학을 하는데요. 자녀보다 더 어린 동기들과 대학 생활을 함께 시작했지만 그녀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다른 어떤 동기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4년 내내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절대로 본을 드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님 침을 제일 많이 받아먹은 것 같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하고 제일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했죠. 우리 군산대학교 국어국문과는요,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교수진이 짱짱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공부한 스타일로 학생들을 몰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학도는 저 하나잖아요. 봐주는 거 없어요. 2학년쯤 되니까 일주일에 읽어야 할 소설이 3권 정도 돼요. 근데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읽고 감상문을 쓰고 토론 수업까지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결심을 했어요. 이 과제를 나는 항상 제일 먼저 낼 것이다. 항상 도서관에 가서 제일 먼저 책을 가서 찾아서 읽고 밤에 워드 작업을 해서 가장 먼저 내요. 토론 수업에도 아이들은 그거 안 하려고 저 뒤로 빠져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항상 토론 수업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 먹어서 굉장히 무시를 당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 저를 무시를 않더라고요. 가장 힘든 것이 영어였어요. 영어 회화를 첫 시간을 갔는데요. 카나다에서 오신 원어민이 영어로 말을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막 그 교수님 말씀하시면 막 웃고 수업 시간에 그런데 제가 수업을 끝나고 났는데요.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너무 긴장을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겠다. 이 영어 때문에. 제 남자친구가 19살짜리가 있었어요. 걔가 졸업할 때까지 제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항상. 누님 왜 학교를 못 다닌다고 자꾸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 저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냐. 그랬더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그리고는 걔가요. 그 수업 듣는 내내 옆에서 계속 통역을 해요. 그리고 한 학기를 지내고 보니까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넘겼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손녀를 봤어요. 네, 남편이 퇴직을 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집에 오면 아기는 제 차지잖아요. 아기가 제가 오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아기 재우고 아기 재우다 보면 저도 힘들으니까 같이 자요. 눈만 떠지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고 시험 때는 계속 읽다 보면 이 눈알이요. 건조증이 아주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안구가 돌아갈 때마다 바늘로 이렇게 바늘 콕콕콕 찢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그럼 일단 자요. 눈을 뜨면 또 해요. 또 눈이 아프면 또 눈을 감고 또 자요. 그런 식으로 대학교를 다녔어요. 국문과 시험이 그렇잖아요. 주제를 4개 정도 이렇게 1, 2, 3, 4 무엇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면요. 거기를 채워야 되는데 20분 동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제일 첫 번째 시험에. 아무리 생각을 하려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이렇게 오면 막 생각이 안 나서 막 이러고 있었더니 교수님이 너무나 저보다 더 불안하신가 제 앞에를 왔다 갔다 하셔요. 계속. 그래서 한 20분 지나니까 그래도 좀 생각이 나서 몇 줄 썼어요. 그리고는 진짜 창피해서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험 점수를 포기를 했어요. 속으로. 내가 이 시험 점수를 잘 맞으려고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하다가는 내가 지쳐서 학교를 못 다니겠구나. 포기를 딱 하고 그냥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내려놓고 다녔어요. 그 교수님들이 점수를 아주 나쁘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 열정을 보고 대강 알아서 주신 것 같아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면서 그녀의 글솜씨는 더욱 꽃을 피웠습니다. 어릴 적 처음 나왔던 브래지어를 주인공으로 삼아 쓴 글이 전국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잘했어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는데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모교인 전북 도림여성중고등학교에서 1년간 국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자도 지도하고 독서 지도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제가 3개월 동안 우리 센터에서 한자 급수시험 공부를 시켰더니 전원이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합격을 한 것이 아니라 만점짜리도 나오고 그냥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싫어할 것 같아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을 때 터득한 것을 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전원이 합격하는 중학교 아이 하나가 다른 아이들 하는데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 공부 좀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이 가서 좋은 성적으로 다 자격증을 따오는 걸 보더니 욕심이 생겼던가 봐요. 하루는 선생님 저 한자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면 되지 왜 안 돼? 그래서 하자. 그리고 했더니요.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진짜. 그 애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요? 다른 공부는 안 는데요. 걔가. 근데 한자 공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잘해요. 그런 것을 볼 때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해서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지금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나 다니고 그런 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았을 텐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내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어릴 적엔 글을 쓰고도 누가 볼까 부끄러워 아궁이에 데웠던 이혜선 씨. 하지만 힘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13년 동안의 공부는 이제 그녀가 자신 있게 작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꿈은 제 자전으로 소설을 좀 쓰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신경숙 작가의 윗단방 같은 그런 소설도 한번 딱 쓰고 싶은데 제가 더 늙기 전에 아무튼 쓰기는 쓰려고 하고요. 신춘문예에 꼭 한번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건 나이가 제한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해보고 싶어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격증 딸 때도 계속 도전을 했고, 또 글 쓰기도 글을 안 쓰면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안 쓰면 못하잖아요. 근데 써야 누가 그걸 글을 읽어주고 평을 해주고, 근데 안 하면 못해요. 움츠리기만 있으면 절대로 못해요. 옛날에 저처럼. 이 행복감은 진짜 도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우는 즐거움이 비교가 안 되죠.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고, 저는 지금 여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